자, 머니쇼 시크릿 투자백서 여러분들께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에 대한 비법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전화 026383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그것을 알려주마 MPL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MPL에 대한 용어를 알면 이 MPL이 보인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MPL에 관련된 용어를 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실생활에 많이 접했던 분들 계시기 때문에 아 이게 이거였구나라고 아실 거예요. 한번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면 과연 은행에서는 이 대출 채권을 어떻게 관리할까? 그건데 한번 봐보시면요, 고정, 회수 의문, 손실 이렇게 있죠. 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일단은 대출을 해줬는데 처음에는 이자를 잘 내면 아 정상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전 단계가 이제 정상 있고요. 그다음에 이자가 제 날짜 꼬박꼬박 안 들어와요. 뭐 네. 10일인데 15일 날 들어오고 20일 날 들어오고. 네. 아 이거 좀 주의하겠네. 요 주의. 재밌죠? 네. 딱 그다음에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고정, 회수 의문, 손실, 추정 손실이라고 하는데요. 총 다 6단계네요, 그러면. 6단계가 있죠. 네네. 뭐 정상 문제가 안 되겠죠. 네네. 근데 요주의는 야 이거 잠깐 위험하다라고 네네네. 이제 생각할 수 있겠고, 요때부터 우리가 이제 부실 채권이라고 얘기하죠. 네. 부실 채권이라고. 자, 3개월 정도 연체가 되면 어떤 현상이 발견될까요?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원금의 연체가 붙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자가 많이 붙겠죠. 네네네. 그럼 이때부터 직원이 전화를 하죠. 아, 선생님 이자가 많이 밀리셨는데요. 내세요라고 하다가 계속 안 내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뭐가 날라오죠. 압류를 하려고 하겠죠. 예, 막 내용 증명 같은 게 날라와요. 언제까지 갚으세요, 언제까지 갚으세요. 근데 당장 조치하지는 않습니다. 고객과 잘 얘기해서 많이 이렇게 기다려주죠. 근데 도저히 못 기다려주겠다라고 하면은 은행에서는 이 채권을 어떻게 하겠어요? 팔 수밖에 회수를, 없겠죠. 네, 회수를 해야 원금을 회수해야 되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1억을 대출해줬으면 얼마가 설정된다고 했죠? 1억 3천만 원이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1억 대출해주면서 수익원이 발생해야 되는데 수익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바로 부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을 사오는 입장에서는 과연 부실일까요? 부실일까요? 부실 아닐까요? 부실이 사실은 아니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네네. 1억 3천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분석을 잘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MPL 이용은 뭐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이런 것들을 용어를 알 필요 없지만 우리가 채권을 은행에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라고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연체된 채권이 바로 부실 채권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그럼 뭐 같습니다. 서브스탠다드 뭐 다트풀 아니면 에스티메이티드 그렇죠. 로드 막 이렇게 얘기 있는 고정 회수의무 손실 이런 부분들이 다 네. 단계별로 어떤 기간에 따라서 그렇죠. 연체 기간에 따라서 예, 그게 설정이 되는 예, 거고 설정이 돼 있죠. 실질적으로 3개월 연체가 되는 시점부터는 MPL화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어떤 기관에서는 은행이요 대출이 한 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네. 기업 대출도 있고 가계 대출도 있고 신용 대출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은행에서는 통틀어서 부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실 비율을 맞춰야 돼요. 뭐 요 다음 내용도 나와겠지만 다음 내용 보실까요? BIS 비율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네. 뱅크 오브 인터내셔널 세틀먼트 국제결제은행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국제결제은행에서는 금융기관의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금융기관의 안전성이거든요. 네. 자기 부실이 돈이 많으면 안 돼요. 네. 자기 자본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점이 바로 8%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자, 이 안에는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그 전에 얘기한 부실 채권 비율. 이 비율이 많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상호저축은행이 문제가 많이 있었죠. 많이 무너졌죠. 왜 많이 무너졌을까요? 왜 많이 무너졌을까요? 부실채권 때문에. 부실채권 때문에. 그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PF 대출 때문에 네. 예, 그런 건데요. 어찌 됐든 이 금융기관의 안전성이 제일 중요해서 항상 매년마다 또는 분기마다 이 채권을 팔아야 돼요. 팔아서 부실률을 낮춰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요 기준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금융의 안정성 때문에 이 자기 자본 비율을 항상 맞춰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요, AMC라고 있는데 이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AMC가 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캠코. 네네네. 캠코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가 있을까요? 공매 사이트. 온비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온비드. 네네네. 온비드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 안에 들어가시면 아주 많은 물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저도 가봤는데 네. 부동산 뭐 토지 주택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네. 별의별 거 다 있던데요. 아주 많이 올라와 있죠. 자동차, 심지어 청소기 이런 것도 네, 있어요. 맞습니다. 네네네. 예. 별의별 물건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 캠크가 어떤 회사인지 잠깐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을 매입을 해서 공매를 통해서 이거를 원금을 회수하는 거죠. 또는 기업이 부실했는데 기업의 정상을 또한 도와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캠코입니다. 그래서 AMC는 바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다음 봐볼까요? 자, 우리는 뭐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채권을 살 때는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아무나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회사만이 그 매입 채권을 사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되팔 수도 있고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면 아까는 이제 그 AMC가 특별법상의 네, 그 특별법상의 캠코니까 특별법상의 네, 네. 이제 AMC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국가가 뭐 어쨌든 지정을 해주는 거고. 네, 네, 네. 이거는 이제 대법법상의 자산관리 회사. 그렇죠. 대법법상의 회사들이 있는데 이게 몇 개 항목이 좀 나눠집니다. 좀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금점 대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대출만 해주는 거예요. 네네네. 돈만. 예. 여신을. 예, 여신이죠, 네네. 여신. 예, 여신이죠. 수신 아니고요. 네네. 금전 대법. 우리는 채권 매입 추심업이라 합니다. 채권 매입 추심업. 채권을 매입해서 예, 이 추심이란 사실은 추심은 하지 않아요. 양심적이기 때문에 추심 안 하고요. 배당만 받고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에 해당됩니다. 채권 매입 추심업. 그래서 우리 우리는 업종이 다르고 겸업이 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예. 네. 선택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거는 우리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우리는 주로 아주 좋은 채권만 사서 순수하게 다 이제 배당 수익을 받는 것만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법상 자산관리회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금감원에 등록된 회사만이 네.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라고 네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이 SPC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하면 특수 목적 법인인데 그러면 NPL에 관련된 SPC는 뭘까? 잠깐 실례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암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유암코. 예. 유암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에 채권 1,000억을 사왔어요. 이 1,000억을 사온 거예요. 1,000억을 뭉팅이로. 네네. 이게 우리가 이제 풀링이라고 풀링. 1,000억짜리를 사오면 이걸 유동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경매 사이트 들어가시면 땡땡땡 몇 차, 땡땡땡 몇 차 유동화 전문 유한 회사라고 이렇게 채권자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채권자가 땡땡땡 제11차, 12차, 13차 되는 것들은 다 이런 데서 사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 유동화 됐다는 거는 유암코 아니면 뭐 대신 FNI라든지 하나 FNI라든지 그런 데서 바로 이렇게 이 채권들을 처리를 하는 거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뭐 ABS라든지 자산 유동화는 우리가 사실 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통과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사실은. 예,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 자, 그다음 알면 좋지만 굳이 알 필요는 없다. 굳이 알 필요 없다. 네. 또 알겠습니다. 이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네. 굳이. 자, 지금 어떤 사례들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용어들을 살펴봤는데 뭐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뭐 BISB라든지 익숙한 단어도 있지만 뭐 AMC나 뭐 대법법상의 AMC 그리고 뭐 SPC라든지 여러분들이 몰랐던 어떤 구조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NPL에 대한 투자를 직접적으로 진행하시다 보면 내용들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무료전화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궁금증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사례도 하나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니까 그 사례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조정이 길어지면서 주택 마련에 대한 고민이 컸던 A씨. 경매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는 뉴스를 듣고 경매를 통해 주택 마련을 하고자 참여했는데 여전히 낙찰가가 높고 그나마도 입찰은 계속하는데 번번이 떨어져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우연히 방송을 보다가 NPL을 통해 경매에 참여하면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좋은 방법이 된다는 말을 듣고
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하고 물건을 소개받았는데 좋은 물건들이 많고 자금에 대한 부담이 적어 내 집 마련을 위해 NPL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분은 방송을 보시고 원래 경매 관심 많았던 분인데 NPL 쪽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한번 집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럼 사실은 이제 저희 방송 런칭하고 실제 방송 전화 오셨던 시청자분 분이에요. 중에 네, 시청자분 중에 투자 사례다. 예, 투자 잘 갖고 사례인데 오셨네요. 네. 현재 이제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고. 예, 진행 중이라는 의미는 이미 채권을 넘어와서 이분이 투자금이 들어오고 설정이 됐다는 의미거든요. 설정은 다 됐고 이미. 설정이 다 돼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설정이 됐다는 건 수익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거죠. 네네네. 한 10% 정도 이미 확보가 돼 있고요. 나중에 이분이 유입해서 입찰에 들어간다고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적용돼 있는데 그러면은 조금 사례가 네. 집을 NPL로 구매하고 싶다는 거였거든요. 그럼 그렇죠. 이제 그걸 네. 염두에 둔 물건에 대한 네. 어떤 지금 어쨌든 NPL 물건을 그렇죠. 확보를 했다. 네, 확보를 한 거고요. 네네. 이제 이분을 상담할 때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좀 이런 부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내 집을 사고 싶다 하더라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면 수익은 보장이 돼 있으니 그걸로 안심하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게 어디냐면 미아동. 네, 미아동의 S 아파트입니다. S 아파트. S아파트. S 아파트 어디 짐작이 되시죠? 아니 뭐 S가 많으니까. S가 맞습니다. 많습니다. 좋은 아파트입니다. 예, 좋은 예, 아파트. 네. 2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2억 정도가. 예. 그 실투자 금액이 2억 실제 정도? 투자금 2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일반적으로 네. 그 여지껏 소개 NPL 물건 낙찰 사례나 아니면 예정돼 있던 네. 물건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실 때 보통의 이 2억 정도면은 굉장히 큰 물건이었는데 아파트인데도 이제 2억을 들어갔네요. 예, 이 아파트는 시세가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채권 금액이 크다는 거죠. 채권 금액이 컸다. 예, 매입 금액이 크다는 네네네네. 거죠. 근데 미아동 S 아파트면 딱 느낌 오실 거예요. 어디라고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네네네. 좋은 아파트입니다. 네네네. 평수도 있고. 네네. 물론 이 평수 있는 아파트를 시세대로 사면은 비싸게 살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대출 비율이 낮거나 높거나 뭐 이런 거 영향도 사실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 영향도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분은 자기 자금이 2억 정도가 돼 있었고 네네. 추가 레버리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약간 대출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 이분 상황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했던 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요건은요 미아동이 S 아파트고 2억 정도 들어가 있고 추가로 한 10% 정도의 배당 수익이 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2천만 원 깔고 가는. 2천만 원 좀 깔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낙찰이 돼서 낙찰된다는 얘기는 이분이 직접 경매 통해서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거 도와주는 거를 우리 채권자인 우리 회사가 해주는 거죠. 예, 쉽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짜고 치는 거고 좋게 얘기하면 이분한테 약간의 이미 경매 같은. 네, 좋은 선물을 드리는 거고 이미 경매가 아니라 이미 경매가 아니죠. 예, 뭐라 네. 그러죠, 그거를 이제. 아무튼 용어가 갑자기 생각은 나지 않지만 아무튼 우리가 잘 협조해서 협업해서 이분한테 좋은 아파트를 하나 방어 입찰, 선물해 방어 드리는 입찰, 방어 입찰 방어 같은. 입찰. 예, 그런 방어 입찰하고 약간 개념이 틀린데요. 틀린데, 네, 예. 틀린데 어찌됐든 아는 척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되게 만족해서요. 만족하고 계시거든요. 혹시라도 나보다 높게 쓰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사람 높게 쓰면 어쩔 수 없지만 어찌됐든 수익은 확보가 됐으니 그래도 안심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네. 유입을 써서 그러니까 낙찰을 받기 위해서 이제 네. 탁 던졌죠. 네, 던졌죠. 경매를 던졌는데 네, 네. 누군가가 네. 100만 원을 더 비싸게 탁 던진 거야. 100원을 더 써도 이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100원을 더 써도. 100만 원을 더 써서 네, 100원을 네. 쓰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100만 원을 딱 써서 이제 네. 떨어지면은 떨어지면 그냥 2천만 원 받고 끝나는 거고. 그렇죠. 끝나는 거죠. 낙찰이 되면 네. 보통 시세보다 싸기 위해서 경매를 사는 거잖아요. 싸게 사기 위해서. 네, 네. 시세보다 싸게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그마저도 일반 경매보다 2천만 원 더 싸게 사는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런 효과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유입을 통한 네, 집 네, 마련을 하는 게 그렇죠. 좋은 환경이다. 네, 환경이다. 물론 이분이 이 채권에 투자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경매에 참여한다고 하면은 이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좀 높게 쓸 수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뭐 좋은 형태에 대한 투자인 것 같은데 네, 네.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갈 수 있는 여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네. 임대사업자를 노리시는 분들이나 네, 네. 아니면은 나는 뭐 공장 같은 거를 좀 운영을 해보고 싶다. 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이제 근생 건물, 근린상가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에 잘 나오는 근린상가 같은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경쟁이 되게 치열하고요. 이제 공장 용지 같은 것들은 사실은 공장을 본인이 가져와서 공장도 임대를 많이 주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원하는 분들이 따로 계시죠.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밑에 지방에 좀 많이 나옵니다. 밑에 지방에 김해 이런데 창원 이런 곳 가끔가다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통상가, 뭐 근린이 아니고 이제 네. 뭐 통상가, 통상가, 네. 뭐 아니면은 그냥 빌라인데 다세대 빌라. 다세대 빌라, 네, 통 그냥 떡. 15세대, 20세대, 네. 통 건물, 빌딩인데 뭐 10층 건물 네. 이런 것들도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런 사례처럼 할 수가 있죠. 부동산을 유입할 수 있는 네, 충분히 여건이 할 수가 된다. 있습니다. 예. 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정확하게 좀 진행을 하려면 어떻게 투자자가 많은 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해야지 유리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물건들은 유입을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단독으로 들어오시는 게 정답이죠. 누가 따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통은 것들은 말씀하실 단독으로. 때 네. 이 큰 물건을 칠 때 나는 소액밖에 없다 그러면 네. 소액분이 여러 병이 모여서 네. 큰 금액을 만들어 갖고 같이 질권 설정해서 네. 같이 수익을 받는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있는데 네. 유입은 그게 옳지 않다. 그죠. 정답은 아닙니다. 왜 그러죠?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음. 왜냐하면 이제 질권자들이 2명이 설정돼 있는데 한 사람이 그거를 유입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질권자가 자기가 원하는 배당 금액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사례를 통해 갖고 경매가 아닌 MPL로 집을 사는 방법을 지금 살펴봤는데 뭐 내 집 마련이 꾸미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지금에 대한 사례들, 이 방송 초창기에 실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상담이 이루어졌던 이 솔루션을 받아갔던 이런 내용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료전화 022638-390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뭐 경매 낙찰에 대해서 배당 수익을 확정을 지었던 사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찰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부산에 있는 낭민동입니다. 낭민동. 낭민동. 네. 이 8층짜리 건물인데 8층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7층이네요. 네. 자, 이 건물을 저희가 접근했을 때 이게 빌딩이잖아요. 네네. 빌딩이기 때문에 몇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우선 이거 하기 전에 좀 위치를 한번 봐볼까요? 네. 위치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7층짜리 건물이고요. 빌딩을 딱 봤을 때 어떤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될까? 약국도 있고 이 건물에는 분명히 임차인들이 있겠죠. 그렇겠죠. 임대가 다 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빌딩을 봤을 때 야, 임차인들이 누가 있을까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왜 그걸 파악해야 되냐면 요걸 보고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요 사건 설명하기 전에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배당을 받을 때 우리가 1순위 채권을 사지만 이게 배당 순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첫 번째로 뭐냐면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당했어요. 경매 비용을 받습니다. 비용이요? 네네. 경매 비용을 받습니다. 보통 이제 집행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경매를 진행할 때는 돈이 들어가요. 이해 관계자들, 채권자, 채무들한테 다 송달을 보내야 되고 감정 평가도 해야 되고 부동산 현안 조사도 해야 되고 다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으로 청구가 되죠. 누가 청구가 되느냐? 채권자인 우리가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순위를 받아요. 1순위로. 내가 이 물건 경매를 진행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 1,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두 번째로 뭐가 있느냐? 소액 임차인을 체크를 해야 돼요. 이 건물이 임대인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소액 임차인은 내가 1순위라도 이분이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가 될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쭉 파악해 보니까 이게 다 임대인이 소액 임차인 범위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다 고액이다. 아니요. 법적으로 안 줘도 되는 거였어요. 네네. 이게 법적으로 상당히 안 줘도 되는. 네, 안 줘도 되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소액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증금이 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보증금 한도가 안에 들어와야 뭐 2천만 원, 1,900만 원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 안에 임차인 분들은 사실은 다 좀 가라들이 좀 있었고요. 이 약국 빼놓고는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병원, 이 건물이 만약에 병원이었다라고 하면 근로자들 있으면요, 임금이라든지 또 퇴직금 같은 것들을 3개월치를 배당 요구 신청해서 받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사례도 있고요. 이제 네 번째로는 당해세, 뭐 국세, 지방세를 얘기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재산세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먼저 빠지는데, 요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바로 요거죠. 요거 소액 임차인. 예. 이건 다행히도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게 많지 않다는 거는 네. 뭐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률을 더 올릴 그렇죠. 수 있다.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물건이 되는 거죠. 여건이 네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괜찮다 싶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변의 시세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분은 요거를 들어갈 때 이거를 빌딩을 혹시라도 유입을 해서라도 임대 수익을 나도 괜찮겠다 싶어서 사실은 투자자가 투자할 물건이거든요. 요런 이제 관점에서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요건 이제 부산에서 진행했던 물건인데요. 사건 번호는 2027 타경 1땡땡땡이고요. 요거에 대한 감정 평가 금액은 한 17억 정도 나왔습니다. 네. 채권 채액은 13억 정도 나왔고요. 그러면 13억이니까 원금 한 10억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10억 정도가 네네. 되고요. 이 낙찰 금액은요, 얼마 낙찰됐냐면, 제가 적어왔는데, 낙찰 금액이 17억 정도에 낙찰이 됐네요. 17억 정도. 예. 채권 최고액은 한참 초과를 했군요. 네네. 그렇죠. 보세요. 감정평가 금액이 17억인데, 낙찰 금액이 17억 5천이에요. 정확하게. 간평보다 그러면 높게 낙찰이 됐군요. 간평 금액만큼 낙찰이 된 거예요. 네네. 왜 그렇게 됐을까? 다른 사람이 이거를 물건을 가져왔을 때, 이거보다 사실은 이것도 경쟁이 치열해서 한 5명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건을 가져오면 임대수익이 잘 나오겠다고 평가를 해서 그만큼 낙찰가가 높아진 거죠. 실제 투자 금액은 한 2억 9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안에는 채권 매입 금액이라든지 근저당 이전 비용이라든지 법무 비용이라든지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이고요. 배당 수익률 한 13%. 사실은 세 전후로 하면 한 20% 가까이 사실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 뺄 거 빼고 13% 정도 수익이 13% 정도 났거든요. 수익이 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좀 빨랐습니다. 기간이. 좀 빨랐어요. 예, 예. 얼마 정도 만에 낙찰이 됐어요? 한 8개월 만에 배당을 8개월 받았죠. 만에. 상당히 그럼 빠른 채권 거죠. 최고 이자도 조금 덜 쌓였겠네요. 늘렸죠. 예, 예. 채권 채권 이자도 좀 적게 쌓였어요. 적게 쌓였었고 어쨌든 뭐 해결은 됐고 수익은 받아갔으니까. 그렇죠. 예. 자, 지금 어떤 이 낙찰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 아까 저희 방송에 대한 솔루션을 말씀을 드렸던 그런 사례하고 이 정리를 해봤을 때도 좀 유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네. 이분이 실투자 금액을 높여서 네. 자기 혼자 들어갔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본인이 낙찰받았고 본인이 임대를 놔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 임대 놔도 되죠. 그 아까 그 미아동 S 아파트, 네, S 아파트. 네, S 아파트와도 동일한 형태의 투자, 그러니까 규모만 틀린 거지. 그렇죠. 동일한 형태의 투자에 대한 내용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네요. 비슷하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분이 2억 9천 정도를 투자한 이분께서 네. 이게 건물이 욕심이 한다고 하면 우리가 도와가지고 이 건물에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죠. 저희들이. 네. 그러면은 뭐 주택 구매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시사하는 바는 유입으로 네. 임대 사업까지 한번 노려볼 수도 있다. 네, 노려볼 근데 수가 그 있고요. 물건을 낙찰을 받기 전에 NPL 물건을 이미 확정을 지어놓고 그 기간이 있잖아요. 또 네, 그러면은 월세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사업 계획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충분히 기간이잖아요. 살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요 물건 자체는 주변에 임대 수익들이 괜찮게 나오는 물건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히 유입을 한다 하더라도 임대 수익, 그러니까 기대 이상의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건물이 깨끗해요. 네. 노후되지가 그러니까 않았어요. 새거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좋은 건물이에요. 네네네. 네, 7층짜리 건물.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사례를 통해서 유입을 시켜서 수익까지 낼 수 있는 여건이 있는 투자에 대한 물건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궁금한 점이 아직도 있으시거나 좀 나는 NPL 투자 괜찮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무료 전화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저희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